오늘 전남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파의 난방비 폭등까지 취약계층들에겐 올겨울은 더욱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힘든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태원 유진의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신안군이 상생 차원에서 목포 시내권 버스 운행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미취득 지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틀 전 내렸던 눈이 녹을 새도 없이 오늘 전남 지역에는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바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하권 날씨에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집니다. 두꺼운 옷에 모자까지 썼지만 매서운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초속 10m의 강한 바람에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나라 날씨가 여름하고 겨울만 있다는 말이 딱 맞는데 겨울은 엄청 추운 겨울. 올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오늘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져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면서 오늘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입니다. 내일까지 서해 남부 먼바다에 물결이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눈이 자주 내려 얼어있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파의 난방비 폭등까지 취약계층들에게 올겨울은 더욱 춥게 느껴지는데요. 힘들게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이들을 허연주 앵커가 만나고 있습니다. 두 평 남짓한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지만 한기가 여전히 느껴집니다.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지만 최근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어르신들은 겨울나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시방 물이 얼어서 어제 그저께부터 안 나와요. 제일로 그것이 어렵고 추운 단 겨울에는 난방 제일로 걱정이죠. 폭설이 내리면 눈 치울 사람이 없어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가파른 언덕길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외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강추위에 코로나19 우려까지 겹쳐서 집 밖으로 나가기 더더욱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 걱정입니다. 보기에는 뭔가 또 우풍이 세가지고 그냥 저녁이면 자다 좀 떨릴 정도 되게 우풍이 세고 너무 춥고 그래. 연탄을 떼는 집도 연탄 품귀 현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탄값도 올라 이제는 한 장에 1,000원 정도 하는데요. 하루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3장 정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고지대에 있는 집은 배달비가 더 붙어 1,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추위와 외로움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요즘 유일한 행복은 상담사들의 방문입니다. 연탄 지원은 물론 건강도 살펴주고 말벗이 돼주기 때문입니다. 아껴 쓰면 2장 정도 딱 이제 쓰고 겨울에 연탄 떼라고 주니까 고맙고 그러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4분기에 농어업 분야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4만 6천 농가가 평균 3만 5천 원을 지원받고 2,489어가가 평균 88만 5천 원을 지원받는 등 14만 8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바라는 도우미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납입 영수증 등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미취득 지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 이한철 회장 아들 명의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는 100% 사들였지만 건물은 15분의 2 지분을 아직까지 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4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잔여 지분 확보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의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신안군이 상생 차원에서 목포 시내권 버스 운행에 나섭니다. 과거 태원 유진에서 신안군에 6억 원을 요구했던 노선인데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안군 버스가 목포를 누비게 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된 뒤 신안군은 목포역 등 목포 시내 주요 교통시설과의 버스망 연결을 추진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자식들 물건 같은 걸 싸갖고 열차를 많이 이용을 하게 돼. 하지만 노선권을 쥔 태원 유진의 반대로 버스터미널까지만 신안군 버스가 다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다 환불해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운수업체에서는 6억을 연간 6억을 요구를 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장기화하는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수년간 묵었던 신안군의 갈증이 풀리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협의를 통해 신안군에서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경유지로 목포역을 추가했습니다. 신안군 버스는 목포역에서 버스터미널 사이의 모든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목포역에서 버스터미널 사이 구간에 비상수송 차량이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목포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웃 동네 그리고 또 서로가 이제 최근에 신안과 목포가 상생 분위기를 타고 있어서 제일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신안군에서 목포역을 경유해 목포 버스터미널을 잇는 광역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21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 목포 비상수송 차량처럼 신안군 버스도 목포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요금은 무료입니다. 무안군은 이미 오룡지구에서 목포 원도심을 잇는 자체 비상버스를 투입 중이고 목포시가 영암군에도 목포 시내권 차량 투입 검토를 요구하는 등 태원 유진의 버스 미운행에 대응한 지자체의 공조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 지역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선거구가 갑을 지역으로 나뉘다 보니 국회의원이 2명인데요. 두 의원이 지역의 현안 사업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불협화음이 심각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직 검사장 출신으로 공통의 이력을 가진 여수시 갑의 주채련, 여수시을의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두 국회의원에 대해 통합의 정치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기대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두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지역사회의 기대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두 국회의원은 각각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8곳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 청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채련 의원은 민선 8기 여수시가 양청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김회재 의원은 3녀 통합 정신을 살려 단일 통합 청사만이 해법이라며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다른 현안을 두고도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수 고속도로 연장 건설 사업과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추진 사업, 여수 세계 박람회장 개발 주최 결정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마다 엇박자를 내고 서로 충돌하며 분열된 지역 여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수시 갑을 선거구에 대한 합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국회의원들의 날선 신경전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 경쟁이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엇갈린 주장으로 표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수 지역이 지역구가 하나로 통합된 수도 있다라는 전제 속에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이 너무 상대방을 의식하고 차별화되기 위한 여러 필요 없는 경쟁까지도 하고 있어서 지역의 바닥 민심은 냉랭하고 정치권 내수조차 두 국회의원들의 갈등과 반목에 적잖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명이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현재 모습은
사안마다 이렇게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견들이 각과 언로 나누어져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지역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여수시 갑과 을의 두 국회의원. 이들의 행보가 15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력으로 반영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671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남체육회장 선거 당시에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2명에게도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부하에게 갑질을 한 고속도로 순찰대 간부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8월 부하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인격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갑질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올해부터 주말 농장 분양 면적과 기한을 대폭 확대해 오는 30일부터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까지 분양 면적 16제곱미터에 2년 기한으로 임대했던 주말 농장을 면적은 33제곱미터로 늘리고 임대 기한도 4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농업박물관은 농사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14,000여 제곱미터 농지에 관수시설과 폐쇄로 카메라 등을 갖춘 150개 주말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식 주제가 생명의 울림 속으로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 무대 메커니즘을 활용해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입찰 공고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5월 초까지 개폐식 연출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양국 소비량 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1년 전보다 0.4% 감소했습니다.